상한가를 치고 더 날아가는 종목들의 특징들, 상한가를 치고 그냥 다음날 추가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50%, 100% 이상 더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공통점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궁금해하니까 뭐 이런 공통점도 있네, 또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강의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되는 상한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을 보면은 후회가 또 들죠. 왜 난 저 종목을 매매하지 못했을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산 종목은 꿈쩍도 안 하는데 종목들은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난리 부르스인데 왜 내 종목만 이렇지? 저 종목이 내 거여야 되는데 저걸 샀어야 됐는데, 그런 쓰라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선 내 종목이 없는 것인가?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넘쳐나는데 뭐 어떤 종목은 점상도 가고 점상 갔다가 이제 2연상도 가고 3연상도 가고 작전준 또 5연상도 가고 뭐 그런데 왜 내 종목에는 상한가가 없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상한가 다음 날에 이런 데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기준도 없이 추격 매수를 들어가죠.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한가 다음 날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위아래로 엄청 크기도 하고,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갭을 띄었다가 매물 출회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기준 없이 매매하다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큰 코 다치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상한가 다음 날에 잘 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량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매매하기가 난이도가 높지만, 또 여기서 단타 치는 분들은 또 이런 자리에서 보긴 하는데 꼭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 내가 사면 왜 고점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고, 예전에 저는 이랬어요. 이 종목 전체적으로 시장에 봤을 때 상한가 다음 날에서 이제 갭을 띄고 올라가는 케이스들,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케이스들, 또 이제 떨어지는 케이스들, 그것에 대한 이제 차트에 대한 통계를 한번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일주일 동안 뭐 그거를 이제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번 심도 깊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이제 제가 그래 이거다, 이 패턴이다, 이거 찾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서는 뭣도 모를 때니까 있는 비중 없는 비중 다 끌어담아서 상한가 다음날에 이제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찍자마자 마이너스 5% 찍히고 이제 마이너스 10% 찍히고 마이너스 15% 찍힌 거예요. 마이너스 15% 찍히니까 이제 한 사이에 이제 손절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게 된 거죠. 이걸 또 자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여기서 못 자르겠어. 또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른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잘라. 그러면 이제 종목이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들.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제가 그때는 좀 눈물을 겪고 이제 손절을 이제 쳤는데요.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 한두 달 이제 매매를 못했죠. 매매를 못했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계기로 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 경험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기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와 같은 케이스를 또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 계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일 이슈 정리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고 그 재료의 이유와 또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걸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는데요.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이제 월클 컨텐츠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누적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본 종목이 한 수천 개는 넘게 될 거예요. 수천 개가 아니죠. 뭐 매일 정리한 게 수천 개도 넘고 한 그 이상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걸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상한가를 치고 더 날아가는 종목들의 특징들, 상한가를 치고 그냥 다음날 추가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한 50%, 100% 이상 더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공통점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궁금해하니까 뭐 이런 공통점도 있네, 또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 주제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되는 상한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해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장에서는 로켓이 있어요. 로켓. 이 로켓이 무엇이냐? 바로 굿둥주 캔들인데 이게 로켓과 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이 캔들 한번 보세요. 이 캔들을 보시면 어때요? 딱 세운 게 보시면 로켓같이 생겼잖아요. 자, 이 로켓들의 공통점, 로켓과 같은 캔들을 저는 기준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봉은 간단해요. 당일 10% 이상 올랐을 것,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올 것,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봉을 우리가 그 한 대의 로켓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준봉이 떴어. 근데 이 기준봉이 뜨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욱더 추세를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지게 될지, 이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게 좋은데요. 어떤 종목들 보면은 이 기준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승천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승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이 기준봉을 보고 이제는 이 종목이 발사되겠다, 하늘로 승천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귀신같이 또 추락하면서 분명 발사될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않는 이제 먹통 로켓들이 많습니다. 정말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로켓이 멀리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강력한 점화장치. 로켓이 딱 튀기 위해서는 불을 제대로 지펴야 되죠. 그런 강력한 점화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자, 강력한 점화장치로 불을 붙였지만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은 세게 붙었는데 쭉 꺼져버리게 되죠. 강력한 점화장치만 있으면 안 되고 충분한 연료까지 더해져야 로켓이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점화장치는 뭐냐? 바로 시장의 관심을 받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재료를 보시면은 최근에서 지난 한 6월 또는 7월 초중순까지 어떤 재료가 강했습니까? 상법 개정 이슈가 참 강했죠. 그래서 자사주가 소각이 될 것 같다면 이제 자사주 키워드를 다는 종목들은 강력하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툭툭 튀기도 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만 붙으면 이제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에 가는 그런 현상도 생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재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좋으면은 나 말고도 사줄 사람들이 많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산 시점부터 더 올라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재료는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재료도 있고요, 메이저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재료도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재료는 이제 보통 보면은 잠깐 여기저기 이제 불나방처럼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원전 오염수를 폐수했다 싶으면 거기 또 불나방처럼 다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가 주차장이 불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 가서 열심히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슈를 이제 추적하면서 불나방처럼 이제 다니죠. 근데 반면에 메이저 세력들은 어때요? 개인보다 자금이 훨씬 크죠. 자금이 훨씬 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이제 이 재료 좋다 저래 재료 좋다 뭐 여기저기 이제 뛰어다니는 재료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더욱더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펀더멘탈이 검증이 돼야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상한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500억 이상 3년 연속 이상 적자인 종목이 재료가 떴다 해서 들어가면 어때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위에서 불려와가지고 왜 이런 종목을 샀냐?
지금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그지 같은 종목을 왜 매수를 하냐 그런 이제 소리가 오가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 같은 경우에서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돼요. 받쳐주는 상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그런 테마주들은 다 걸러지게 되죠. 근데 이제 메이저 세력이 그런 종목들을 다 고르고 펀더멘탈이 그냥 단순히 흑자를 찍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매수를 하면은 사실 단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 연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펀더멘탈이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재무가 성장이 나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추세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상승 추세로 관심을 받아야 돼.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제 엄청난 연료가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재료까지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를 기점으로 쭉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시장에서 뭐 거의 개별주 성격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바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여러분들.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어떤 재료가 가장 강하겠습니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재료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 요 정도 A라고 전망했어요. 여기서 실적이 이 A보다 더 뛰어넘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A보다 더 떨어져요. 그럼 이건 어닝 쇼크, 마이너스 서프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뜬다는 것은 증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잘 나왔다. 꽤나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에서 이거를 또 추정치를 더 높여요. 추정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네? 그럼 이놈 봐라. 실적의 추정치를 더 높이죠. 추정치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보고 또 수급이 또 들어와요. 또 메이저 세력들이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정치를 올리고 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미친 듯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근간에서 이제 실적이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충분한 연료가 필요한데 펀더멘탈 실적이 좋았다는 건데,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좋았냐? 이걸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일단 제가 이 실적을 단번에 이제 파악하는 툴이 바로 이제 슈퍼픽이라고 있는데요. 저에게 이제 슈퍼픽이 있어서 이걸로 그냥 바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멤버십이 없으시면 슈퍼픽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슈퍼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익의 성장 속도입니다. 성장 가속도라고 얘기할게요. 이 슈퍼픽이라는 거는 이제 실전투자대회 3회 연속을 우승한 마크 미너비니가 이제 롤모델로 삶은 윌리엄 오닐, 이 두 사람이 보는 재무적인 요건들을 그대로 이제 점수화시켜서 구현한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100배 이상 오른 주식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뭐가 있냐? 바로 이익의 성장 가속도가 높다는 겁니다. 자, 이익의 성장 가속도라는 건 뭘까요? 이익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증가, 그 다음에 순이익의 증가. 자,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시장 보면은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매출은 떨어지고. 그럼 이 말은 즉슨 회사에서 뭔가 비용 절감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는 거지 매출이 확장되지 않았죠. 매출이 확장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확장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해야 돼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에서는 뭐 세금도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죠.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순이익, 그런 것들이 또 올랐냐, 이걸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이익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올랐는지가 중요하고, 이게 이제 가속도를 가지고 올랐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가속도로 가지고 이제 오르면은 필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의 이제 시장에서 얻은 뭐 경험치도 있겠지만, 뭐 이와 연관된 책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100배 주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00배 주식의 불변의 법칙, 또는 이제 100배 주식 뭐 공식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들을 한번 봐봤어요. 100배 오르는 주식의 초기 재무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고수익률, 즉 ROE와 이익 성장이라는 DNA를 가진 종목. 이익의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EPS, 주당 순이익이고요. 그다음 뭐 영업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ROE는 이제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ROE가 1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회사가 성장을 해서 ROE가 10%면 100만 원이 남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ROE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서 남는 이익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OE가 보통 한 20% 이상이 되면 베스트하다인데 사실 뭐 그렇게 20% 이상에 부합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죠. 그 다음에 이익의 성장으로선 EPS 영업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그림 하나로 끝나죠. 자, 삼양식품. 자, EPS입니다. 삼양식품 EPS. 자, 연 단위로 지금 보시면은 EPS가 계속 이 박스 가두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EPS가 늘어날 때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EPS가 이렇게 뚫어버릴 때 저항을 EPS가 뚫어버릴 때 즉 순이익이 뚫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주가도 미친 듯이 오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100배 오르는 주식의 재무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재무만 본다고 해서 그게 정말 ROE가 20% 이상이고 EPS가 늘어나는 종목이야.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입니까? 물론 움직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그리는 것은 이제 확실해요. 확실한데 당장 빠르게 움직이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 추세라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인지 또 체크해야 돼요. 상승 추세라는 것은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인기라는 것은 저는 이제 RS라는 점수로 계산을 해요. RS 이제 시장 대비 얼마나 강세인가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강세인가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래서 RS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 대비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강하고 추세도 상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재무까지 좋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기준봉을 세우고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은 마크 미너비니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상승 추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 드렸는데요. 주가에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는 뭐 행복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단계가 이제 상승 추세의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단계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 둔화가 되는 단계고 4단계는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2단계인 이 상승 추세이면서 재무적으로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장까지 관심을 가진 종목으로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굳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좋을 주식에서 보면은 부각을 받지 않은 시즌도 있죠. 그럴 때 말고 우리가 이제 부각 받는 시즌 그럴 때만 이제 활용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성 부른 나무를 골라서 가장 꽃이 만개하는 시기 때만 골라서 매매하는 전략이 바로 이제 마크 미너빈이나 이제 윌리엄 오닐이 하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주식에서 매매 타이밍까지 정교하게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더멘탈에 대한 기준은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놨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100배 오르는 주식들의 공통점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EPS나 ROE가 고성장하는 종목들 이 이제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로서는 이제 시장 대비 강한가 RS 점수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점수로 구현화해놨죠. EPS 점수나 매출 점수, 그 다음에 마진 점수 요것들을 이제 점수로 구현화해놔가지고 이 종목이 정말 지금 성장하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한눈에 좀 파악하게 해놨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있음으로써 이제 5초 만에 이걸 사이트를 킨 5초 만에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이 성장하는 종목이다 아니다.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무 점수를 보면 얘가 98점이고 RS 점수가 보면 얘가 또 98점이죠. RS 점수 이제 시장 대비 강한가인데 얘도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 점수와 RS 점수가 동시에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점수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메이저 세력들이 군침을 흘려요. 근데 우리가 재무가 좋다고 해서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죠. 이렇게 메이저 세력들이 군침을 흘려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안 멈추고 또 오르게 되죠. 멈추지 않고 이게 또 오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무 점수가 좋지 않으면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들도 이제 짧게 먹고 나가겠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찔끔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재료는 지금과 같은 2분기 실적 시즌 때 주목받는 재료는 어닝 서프라이즈 재료입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걸 알겠어.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은 건 알겠는데
근데 얘가 이제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전적의 펀더멘탈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상치보다 살짝 높아져서 오르는 종목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내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어떤 추세로 움직여 왔는지 봐야 되고, 거기서 아까 말했던 ROE나 EPS가 성장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성장에 대한 필터를 여러분들이 슈퍼픽으로 한눈에 좀 파악하시면 시간 절약이 확 되십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점화 장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펀더멘탈과 추세까지 받쳐주면 이런 종목들은 연속성이 매우 높다.